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행평가의 일부로서 가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어떤 서류철, 서류집, 이죠. 뭔가 물들을 모아놓은 서류철이나 서류집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평가는 도대체 뭐냐? 학생이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을 스스로 선택할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자, 키워드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개념은 학생이 직접 쓰거나 만든 작품이다. 일단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과물이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데 스스로 선택한다. 이 결과물을 교사가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특징은 또 뭡니까? 지속적으로 체계적.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평가가 들어가죠. 그다음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면 과정 평가가 들어가죠. 왜냐면 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처음과 끝에서 이 끝에 결과물만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쭉 끊어가지고 여기서 결과물, 여기서 결과물, 여기 결과물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놓은 서류집을 평가하는 거니까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지만 과정 평가도 되는 거고, 이 결과물을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 평가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절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개념 안에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모든 특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장점을 한번 보자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특성과 어떤 장점이냐. 첫 번째, 자료의 묶음을 평가함으로써 학습자 현재 상태 평가와 더불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평가하고 나아가 발전 방향을 조언할 수 있다. 이거 결국 뭐냐면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를 모두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점. 자료 묶음을 평가하는데 그거는 결과를 모아놓은 평가집이기 때문에 결과와 과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또 발전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작품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평가적 반성이 가능하다. 즉 내가 내 결과물에 잘한 것들을 선정하고 잘 못한 부분은 배제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볼 시간이 있어서 자기 평가적 반성이 가능하다. 이렇듯 자신의 결과물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잘했구나.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세 번째, 평가에 포함시킬 내용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결과물을 묶은 거를 결국 교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 평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누구다?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자기 자신이다. 내가 노력하면 어떻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평가 결과 중 잘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파악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동기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내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테지만 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보다 강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어떤 학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장점입니다. 핵심 뭐다? 결과와 과정. 이건 뭐다? 자기 반성 가능. 자기 반성 중요하죠. 이건 뭐다? 자율성 증진. 내가 내 평가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죠. 나중에는 이 키워드만 외우고 여기서 쓰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바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줄들 다 외울 겁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키워드만 이해가 된 상황에서는 결과와 과정 하면 그것을 딱 써내려가는 겁니다. 결과를 어떤 한 학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쭉 모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와 과정이 평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포트폴리오 목적을 잘 정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좀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처럼 단순히 습득해야 하는 지식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혹은 전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과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표준화 검사처럼 단순히 습득해야 하는 지식, 그냥 지식이나 어떤 사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뭐 지식 파악, 뭐 사실 이해 이런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면 안 되고, 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단순한 지식과 사실을 이해하는 목적이면 안 되고, 한 학기나 정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습 전체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목적을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설정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목적을 정할 때는 교사가 정하면 안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서 같이 정해야 된다.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나오지만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학습이 학교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 평가는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집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뭔가 학교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 포트폴리오 평가에 함께 참여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울 때도 학부모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첫 번째 뭐다? 단순한 지식과 사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목적보다는 한 학기 혹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전체를 끝냈을 때 뭔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과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목표 설정 과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서 학생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이게 핵심 포인트고, 또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을 반드시 시켜라. 학생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다음 과제의 수행에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을 재조직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자기가 잘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니까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계속 자기 반성을 시켜라. 세 번째, 동료 평가 시간을 가져라. 다른 학생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발달 기준을 정하게 된다.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했네. 그럼 나는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이 친구에서 배울 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차이점을 느끼고 자신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배움의 동기가 발생한다. 아, 그래서 물론 내가 항상 잘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잘한 게 있다면 거기서 이러한 방법을 나도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즉 동료 평가 시간을 가지게 되면 혼자만 하게 될 때 빠진 어떤 문제들, 오류죠. 뭔가 폐쇄적이게 되고, 혼자만 하게 되면 개별 학습의 장점이 있지만 뭔가 그 여러 어떤 객관성 확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능력들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동료와 동료끼리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때는 평가의 시간이 단순히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수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동료 평가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평가를 토대로 뭔가 포트폴리오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네 번째, 학부모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공유해라. 왜냐면 학부모가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 목표에 따라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쭉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잘 알아야지 학생들에게 잘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뭐 그거를 배제시켜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끌어들인 거죠. 학부모 다 끌어들여서 모두가 잘 참여해라, 학부모님들. 그래서 학생들을 집에서 잘 지도해 줄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 집에서도 연장이 돼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목적은 뭐다? 뭔가 학습자들을, 이 포트폴리오는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습자들을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선발, 배치, 분류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더 진단과 개발 이쪽에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것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